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주의라 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요란한 폭음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타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자의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북전단 금지법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정부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에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요, 대북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죠. 네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50만 장을 공중으로 살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4일에 김여정이 전단 살포는 쓰레기 광대 노름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 보고 법이라도 만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여정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아니고 불과 4시간 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6월 16일 그러니까 12일 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3일에 민주당에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 정확히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24조를 신설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2020년 10월에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확성기 쓰지 말아야 된다, 게시물 걸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단 살포하면 안 된다. 이 세 네. 가지 법이었고 예. 내용이었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전단 살포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법 제정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법안 제정을 강행한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위헌 결정이 있긴 했지만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그 당시 법을 추진했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 남북관계 긴장 완화,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12월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 예. 이게 국민들 또 접경지 주민들의 어떤 생명 신체 위협이 되어 왔다는 부분은 네네. 20년 당시의 상황만은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었고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1차 회담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열렸었습니다. 예. 근데 2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전단 살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고요. 네네. 이미 이 법은 2014년에도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어떤 상황에 국한돼서 급격하게 갑자기 추진된 법은 아니라는 거죠. 남북 관계가 어떤 교착됐다가 예. 개선되는 예. 시점에서 북한은 항상 이런 요구를 해왔고 예. 그런데 2020년 시점은 특별히 2018년, 19년 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이 훈풍이 불다가 예. 2020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또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안전의 어떤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적으로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초래했던 예. 적경적이나 국민의 안전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 헌법재판소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표현의 자유를요 표현의 심각하게 침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일으키는 예. 표현을 하지 마라 이런 건데 네네.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입니까? 그건 그야말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니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말할 자유가 있는데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됩니까? 네. 이건 뭐 전체주의입니까? 일단 그런 비판이 있을 거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책임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전단을 살포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렸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단 살포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조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전단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 말로만 보면은 전단 살포하면 다 그 처벌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 자체가 매우 정교하지 못하게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긴장감 고조의 원인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있는데 엉뚱한 쪽에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한다는 것. 이것도 헌재의 판단에 있었거든요. 예, 7대2의 그 위헌 결정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위헌 이유 중에 과잉 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 7인의 재판관이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3인이 책임주의 원칙 위반이어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발은 북한이 한 건데 예. 네네. 전단을 살포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3인의 의견이고요. 예. 실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이라는 3인의 의견을 냈던 유남석 재판관 등의 의견에는 책임주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의견 2분 또한 이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5분은 책임주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항이 24조가 전단 살포 등으로 해서 국민의 네.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네.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더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있거나 예. 그 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네. 돼야만이 예. 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책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고의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예.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당장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장비 점검 중입니다. 네. 근데 거꾸로 본다면 그동안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있어서 대북 방송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4조에 네. 1항 1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네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위험을 일으키거나 예.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북 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